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아나운서 조지연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 중동 전쟁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도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자, 오늘 투자 올림픽을 통해서 그 대책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을 수식하는 단어를 표현하자면 이 천상계 트레이더인데요. 자, 하늘 끝까지 치솟는 내 계좌를 만들어주실 천상계 트레이더, 단기 트레이딩 전문가 윤사무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옆에서 평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돈을 한번 또 벌어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니처럼 옆에서 한 판 한 판 이런 식으로 판돈을 쓸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덤벼들기보다는 보통 그거를 이제 복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인파이터형 복서라고 하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빠른 발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좀 치고 빠지면서 어떤 큰 한방, 뭐 이렇게 KO 이런 걸 노리기보다는 라운드마다 확실하게 점수를 조금씩 쌓아가는 이런 매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들이 외인들이나 아니면은 기관들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외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굴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기동성이라는 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뭐 3천만 원이든 뭐 1억이든 아니면 1,000만 원이든 그런 식으로 조금 뭐 소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다른 뭐 몇백억대 자산을 운용하는 것보다 훨씬 치고 빠지기가 수월하다. 그런 걸 그 장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줄 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또 아니면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토요일이니까 이제 시황을 잠깐 뭐 한 3분 정도 가량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요즘 시장에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달러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 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되었든 코스닥 지수가 되었든 상당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달러의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요즘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질 것처럼 보이다가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왔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 대내외적인 뭐 전쟁 리스크가 되었든 아니면 뭐 수급적인 이슈가 되었든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메인은 결국에는 달러의 방향성이다. 달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눌렸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죠. 일봉 차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 반등이 한 2, 3일 정도 나왔죠. 네,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저도 기대를 했지만 그래도 기대치를 조금 더 낮추고 그런 리스크 관리나 아니면은 이후에 달러가 만약에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달러가 한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 기침을 한번 내면은 우리나라는 감기 몸살을 앓게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달러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투자 올림픽에 나와서 이런 저점과 저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렴적인 이탈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 저항 구간 상단까지는 조금 열어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저항 구간에서는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게 제가 찍은 게 어제 밤 11시거든요. 지금은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이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수렴을 한다든지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방향성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후반에 저의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 요인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짚어드리기 위해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 열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 이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에 강하게 움직였던 그 선수들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 탑4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은 이제 고정인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인벤티지랩 현재 수익률 149% 이상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주목받는 초전도체 그 중에서 선두에 나서는 신성 델타테크 현재 24.51%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오랜만이네요. 포스코 퓨처엠 현재 수익률 6%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주춤했던 HBM 관련주들이 다시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6% 이상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도 있고 항상 또 고정적으로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고 한데 자, 이 선수들 중에 어떤 종목이 이번 주에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을까요? 자, 전문가님, 이번 주 금메달 누구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금메달로 뽑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처럼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가장 탑픽이다라고 말한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벤티지랩이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00% 이상씩 수익을 줬던 종목들이지만 어쨌든 최근에도 다 저점을 잡아드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좀 그나마 수익을 냈던 종목들 위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55,900원 그리고
그 목요일 시장이었나요? 목요일 시장에 이제 69,600원까지 이제 가게 되면서 24.5% 정도 가량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요, 이번 주에. 그다음에 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28일 날 올림픽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7일 날 저점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었고 33,750원에서 만약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 며칠 만에 이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됐을 때 11.56% 정도 가량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동메달 선수인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바로 급등을 해가지고 6.74% 정도 가량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수익을 드렸습니다. 저는 단기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뭐 300%, 500% 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네, 다음 날 바로바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이렇게 산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이날 뭐 종가나 시초가로 사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3일 만에 24.5% 정도가량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은 뭐 상당히 이런 비슷한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이제 이거 장이 아니죠. 네, 방송 후반에 제가 또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도 다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략을 했었냐면은 다 빨간 동그라미 화살표 보이시죠? 네, 이런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공략을 했던 구간들이에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한다. 네, 여기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 날 바로 한 1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게 눌렸을 때 다시 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팔아버리고 여기서 다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가량 기다렸을 때 약 10% 가까운 수익을 또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죠,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이 뭐냐면은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날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월 6일, 뭐 10월 8일이었다. 이게 그러면 10월 11일, 이게 이제 10월 10일, 이게 10월 11일, 이게 10월 12일이죠. 그래서 10월 10일 날 다시 한 번 더 종가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종가 베팅을 해버리죠. 팔아버리고 또 종가 베팅을 해버려요. 다 팔고 나서 종가 베팅 해가지고 또 이 구간에서 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해버려죠. 그래서 급락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서 물량을 다 못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종가 베팅 해가지고 또 여기서 올라가는데 관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제가 매일같이 만졌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원사이클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이 급락에 여러분들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여기 이 하락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에 주가가 수렴을 하다가 방향성이 나왔잖아요. 방향성이 나올 때는 보통 여기서는 장대 양봉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정석입니다. 그걸 노려서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큰 탄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렸던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여기 고점 부근에서 쌍봉을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렴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상방 이탈을 한 거잖아요. 네, 상방 이탈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눌렸다가 이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 있죠.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에 있어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 시장에서도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 추세가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신성 델타테크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결국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는 시장 주도주입니다. 시장 주도주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아니면 당일날 가장 강한 종목을 가지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런 식으로 항상 매일같이 들고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장 초반에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때는 상따를 해버리고, 그래서 파란 화살표에서는 이제 매도를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종가 베팅을 계속 매일매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엄청나게 강했던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들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원사이클 매매를, 그러니까 장중에 시세 탄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장중 매매로 대응을 하고, 만약에 그게 장중에 시세가 탄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음 날을 위해서 종가 베팅을 한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크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이제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따를 하게 된다. 그런 매매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번 이렇게 사고 팔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갈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2배, 3배, 4배가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펩트론이었죠.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이 구간에서도 또 이제 매치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또 매치 포인트로 가져와가지고 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보통 정말 강한 어떤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좀 인지하기 힘든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1선,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21선 부근이었을 거예요. 61선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56,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32,500원이었는데 32,500원 딱 찍고 올라갔어요. 네, 그랬을 때는 뭐 13에서 15%까지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 오늘 이번 주 시장에서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다음에 다음 날 바로 6.64% 정도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는 또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떤 관점에서 또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공략했던 거는 결국에 신성델타테크랑 비슷해요. 신성델타테크도 이 구간에서 자, 이런 식으로 고점을 형성을 하는 이유,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 고점과 이런 고점들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하락 추세, 약간의 하락 추세나 아니면 수렴 구간이라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 플래그 패턴에 있어서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고 눌렸을 때 이 구간이 제가 이제 방송에 딱 나와가지고 야, 이거 좋아 보인다. 왜냐?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가 되고, 이렇게 보면은 역회된 숄더잖아요. 딱 보면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구간이 지지를 받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머리만큼 간다. 그런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미반도체를 설명을 드렸었고, 또 어떨결에 보니까 또 모멘텀이 새로 나와주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이.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매치 포인트를 가져왔던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노란톡방에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종가 베팅을 해버리죠. 보시면은 상승 눌렸다가 재차 돌파하고 눌릴 때, 자, 보면은 상승 눌림 재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종가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음날 바로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장중에 없다가 이전에 제가 종가 베팅 했던 가격대보다 살짝 위.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이 구간이 저항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내려오면은 그러면 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종가 베팅을 여기서 해버립니다. 네, 종가 베팅을 공략을 해버리죠. 다음날 갭이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거의 9에서 10% 정도가량 갭이 발생을 하면서 또 시세를 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장 이제 노란탁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자, 이런 구간들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눌릴 때 이전에 이렇게 저항받았던 구간. 자, 이런 구간들이 지지로 작용한다. 지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거의 상한가까지 또 가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제 주력주 안에 뭐 신성테타나 뭐 다른 종목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 주력주로 최근에 매매를 아주 멋지게 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 핫한 종목들만 제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또 깐나리아 바이오 이 종목도 이제 뭐 잠깐 뭐 하루 거래 정지가 되었지만 그날도 제가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종가 베팅으로 공략해서 수익 내고 여기서 종가 베팅을 공략했는데 하루 거래 정지인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뭐 정지니까 시세가 안 나왔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깐나리아 바이오도 최근에 핫했었죠. 다 제 손을 거쳐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종목들 안에서 또 최근에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도 시세 탄력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 신규 상장하던 날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C1 패턴을 가지고 여기서 공략을 한번 해가지고 단 20분 만에 한 8% 정도 수익. 그다음에 주가가 또 내려오니까 이런 저점에서 또 공략해가지고 여기서 또 12% 정도가량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좀 어떤 새로운 종목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은 그 종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파스타로 해 먹을 때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또 피자로 해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또 치킨으로 해 먹을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야 어디 또 새로운 나한테 수익을 줄 만한 새로운 종목 어디 없을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줬던 어떤 뭐 흥구석유라든지 흥구석유를 여러분들한테 뭐 한 5% 정도 수익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흥구석유를 건드리다가 갑자기 뭐 GS로 가버리고 대성에너지로 가버리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흥구석유만 계속해서 공략을 해가지고 왜냐? 그 종목이 가장 수급이 빵빵하고 그 종목이 가장 시세 탄력이 좋다 보니까 그 종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요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 가장 멋진 선도주를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메달 종목은 3일 만에 24% 이상의 수익을 낸 신성 델타테크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에서 또 어떤 대응 전략을 통해서 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셔서 링크 받아가시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비법 강의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이런 수익을 잡아내시고 또 이런 선수들을 찾아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저희가 좀 여쭤볼 건데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비법 강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 시장에서는 하모니 패턴이었죠. 그래서 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실제 이제 이번 주에 저점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한 2, 3일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2, 3일 나오게 되면은 그 저점을 이제 찾는 그런 패턴에서 또 추세가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넘어가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잡아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팔 패턴, 이 돌파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음 주에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또 리뷰를 잠깐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정도는 여기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인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주도주나 아니면은 어떤
당일날 가장 강한 종목들 안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온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으면 좋아요.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깃발 패턴 핵심의 비기는 이전의 강한 상승 추세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잔잔바리로 있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보통 저는 이게 플러스 한 50%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분봉상에서는 좀 짧아도 됐습니다. 한 15% 정도 나오면 좋습니다. 15% 이상 나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50%고 분봉에서는 15% 정도의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차트를 가져오면은 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만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방으로 향하는 두 평행한 추세선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람보르기니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 있는 어떤 평행한 추세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상승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조정 추세가 상승분의 50%를 넘어가면 안 돼요.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채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가 50%라고 해봐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건 별로라는 거예요. 이거 별로다. 어디가 가장 베스트냐? 38선, 38% 정도까지만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맥시멈은 한 40%, 38%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 뭐 한 23%까지만 조정받고 올라간다. 그건 더 그건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잔잔바리로 있다가 갑자기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뒤에 주가가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보여줘야 돼요. 잠깐 동안. 자, 그게 근데 보통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다음에 네 번째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은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상승폭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 흐름을 보여요. 그래서 상승 깃발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승, 눌림, 재돌파하는 구간. 그럼 보통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 당연히 상승이 나올 때는 빵빵하게 터지다가 조정을 받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재돌파하는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하락 깃발령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대죠.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시는데 하락 깃발령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깃발령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주에서 매우 자주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급격한 상승 변동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에 이 깃발 패턴 트레이딩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소들과 이제 투자자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를 분석하는 게 현명한 어떤 주식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주식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살아 숨쉬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인구들이 1000만 명 정도가량은 된다고 하잖아요. 뭐 그 계좌 개설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1000만 명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정형화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 결국에는 그 시장에 맞게 그 시장에 맞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그 읽는 거에 있어서 어떤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게 유리한 패턴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속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속형이 어떤 뜻이냐? 주가가 추세가 이렇게 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꺼지면은 지속성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지속성이. 근데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전 고점을 뚫어내게 되면은 지속이 되고 있구나 추세가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세가 지속되었을 때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패턴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추세를 한 번 정도 먹어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먹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공략하는 게 맞다. 그래서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가 계속되던 중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어떤 횡보나 조정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이라고 있어요. 네. 가격 조정은 뭐죠? 상승하고 나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면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네, 그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형태적인 걸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패턴은 큰 상승 또는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하는 조정의 형태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시세가 잘 나오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버티질 못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시세가 가장 탄력적으로 나오는 구간에서만 저는 공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다음 어떤 큰 움직임을 준비하는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예시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게 3분봉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딱 돌파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된다. 여기서 매수 전략을 취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손절은 어디다 거느냐? 이전의 저점보다 조금만 더 낮게 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또 바로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에코프로도 시세 탄력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주가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이유는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이유는 단순해요. 여기서 저항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저항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샀는데 물려 있다가 여기에 오니까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항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저점과 저점, 고점과 어떤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구간이 돌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손절은 어디다가 이 저점보다 조금 아래에 걸면은 5%밖에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15% 더 기다렸으면은 뭐 몇백 %까지 수익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 한 파동만 먹고 그 다음 파동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패턴으로 또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기팔 패턴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이번 주 목요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미 반도체를 계속해서 관심을 저는 다음 주에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HBM 관련 TC 본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뭐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기대가 된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인 공급사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독주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미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약 2배가량, 100% 정도가량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년간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어제 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그나마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소형주가 아니에요. 이 종목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플러스 수급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종목이 당일날 6% 시세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큰 시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대역 메모리 HBM 반도체 집중 첫 ETF가 출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AI 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고대역 메모리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각각 25%씩 총 75%씩을 담당하게 되고 그 외에 있는 종목들이 뭐 1.7에서 2% 정도가량 이렇게 나눠 가지면서 ETF 이렇게 구성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급 만큼 비중이 들어간 게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미반도체의 60분봉이죠. 60분봉. 네, 60분봉 보시면은 저점, 고점 이런 고점들 연결한 트렌드에 있어서 돌파됐죠. 여기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이런 데서 만약에 지지를 또 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플래그 패턴에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확률이 높아요. 왜? 여기서는 저점, 이런 데서 저점 손절 잡고 이런 데서 진입하잖아요. 수익 줍니다. 네, 저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에 손절 잡으면 된다. 자, 신성 델타테크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올림픽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핵심은 이제 결국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거는 초전도 관련
이슈 모멘텀이죠. 그리고 신성 SD가 이달 코스닥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게 북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신성 SD 같은 경우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을 해서 관련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북미에 있어서 진출을 박차하고 있는데 최근에 LG 엔솔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성델타테크의 이제 60분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돌파했죠.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눌렸다가 여기 구간을 이제 지지받게 되면은 재차 상승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포스코 DX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설명은 바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트만 바로 가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어때요? 자,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게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저항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봐야 되냐? 자,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 여기서는 여기 저점 걸고 올라가는데 베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사시면은 상당히 확률 높게 수익을 취할 수가 있다. 이런 구간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네, 안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돌파 패턴, 네,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 패턴 안에 들어온 종목들, 그게 이제 분봉상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일봉상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그런 종목들 흐름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깃발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주도주들의 높은 확률로 적용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니까요. 꼭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깃발 패턴에 대해서 나는 좀 복습을 하고 싶거나 혹은 더 깊게 알고 싶거나 또 나는 다른 기법까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공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더 많은 매매 기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제가 또 메인으로 쓰는 거는 결국 저는 추세 추종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이 간다 이런 뜻에서 저는 뭐 분봉상이든 일봉상이든 그런 매매를 즐겨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선도주라고 하면 에코프로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20번에서 130번 가량을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130번 공략했다고 해서 다 수익은 아니에요. 하지만 100번이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었고, 그 외에 뭐 본절도 있었고 손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강한 종목에서 저는 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강한 종목들을 거래할 때는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샀는데 한 번 수익 낸 거 가지고 그게 매매는 아니잖아요. 이 종목이 만약에 10배를 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5%밖에 못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10배를 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수백 번, 수십 번을 거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그게 결국 추세 추종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기반을 둬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주식 매매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글로벌 재료, 첫 번째는 재료인데 글로벌 트렌드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실적이 중요한데, 자, 근데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이 재료가 그냥 자극적이면 돼요. 여러분들 자극적으로 나오면 돼요. 뭐 최근에 모비스라든지 아니면은 흥구석유라든지 그런 뭐 전쟁 이슈와 관련된, 걔네들이 실적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도 아니고 글로벌 트렌드도 아니에요. 근데 글로벌은 맞겠네요.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지금 뭐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좀 자극적인 재료가 붙어줘야 되고, 시가총액이 작으면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이 좀 강하게 붙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두 번째 기준은 이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돈의 힘, 거래대금, 스마트머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재료가 만약에 나왔다. 이게 S급인지 A급인지 C급인지 D급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이 수급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차트입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내가 타점을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느냐,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다 이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USB나 이메일로 다 발송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핫한 거는 전쟁 관련주다, 뭐 초전도 양자 관련주다, 제약바이오, 뭐 반도체 관련주다. 자, 이런 식으로 아침 7시 반에 종목이나 아니면 섹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게 되면은 오늘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누가 가장 1등을 했는가? 뭐 최근에는 흥구석유가 1등이죠. 2등은 신성델타, 3등은 SK하이닉스, 4등은 한국석유, 5등은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랭킹을 매겨가지고 이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나 석유가스 뭐 최근에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석유가스가 가장 강했었죠.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업종이 가장 강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8광땡 핵심 기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 38선 위의 형성 시의 매수 전략입니다. 이 38선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은 피보나치 레벨의 38.2%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나오고 나서 눌리는데 여기에 50%라고 하면은 이 38%를 이탈하면 안 된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38선을 제가 보조지표로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추세지표가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라는 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야 추세가 좋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은 이거는 하락 추세죠. 우리는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에서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USB를 통해서 그 교육을 시청을 하시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게 되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10월 13일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리고 38선, 이 분홍색 선이 38선인데 38선 아래 있을 때는 안 보이면 된다. 근데 제가 여기 올라오니까 갑자기 보죠. 네, 갑자기 보죠. 자, 보시면은 38선 위로 올라탔고 YSL 밴드 파란선, 하단선 우상향하고 있고 상단선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좋잖아요. 네,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뭐 보면은 200억씩 터지는데 3분봉에. 네. 이렇게 터지면은 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여기서 매수 전략. 자, 그러면은 상한가 가죠? 네. 이거 제가 어제 그래서 제가 흥구석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시장에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또 공략을 했었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주가가 올랐어요. 거래대금 좋고 YSL 밴드 상향, 하단, 상단 우상향하고 있고 거래대금 좋고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 잉태형이죠. 이거 잉태형이죠. 여기 상승 장악형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타점. 그러면은 또 당일날 뭐 한 10분에서 20분 기다리면은 10%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이 좋을 때는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한두 번 나오거든요. 종목마다. 근데 장이 좋을 때는 5번 나와요. 진짜. 예, 루니 보시면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거래한 내용을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좋고 그다음에 38선 위에 있고 여기가 1번 타점, 2번 타점, 3번 타점, 4번 타점. 그다음에 상한가 도달, 그다음에 갭 띄우고 38선 밑에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안 보죠. 38선 위로 올라타면은 다시 본다. 거래대금 확인하고 우상향 하는지 보고 YSL 밴드 그리고 상승 장악형 캔들 뜨면은 여기서 타점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또 약 10%가량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1년에 걸쳐서 30%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1년 동안 내내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 3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그 디테일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살려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38광대 안에 들어온 종목들 흐름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또 트렌드에 부합하거나 혹은 이 산업의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종목들은 매일매일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는 변화의 흐름에 내가 체크하기 편하도록
저희가 노란통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변화하는 주도주들도 발빠르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기법들도 배우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들 배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내용들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기대되는 선수를 픽해 볼 텐데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선수가 높이 뛸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올림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종목을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뭐 기업 개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만 잠깐 짚어드리고 바로 차트 볼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AI 수혜주로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장기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미국 테슬라의 자사 오피스 웹 폴라리스가 서비스 연동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래 서비스가 연동이 된다. 그러면 이달래까지는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랬을 때 662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 슈퍼컴퓨터 도조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자회사 세원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빈 살만이 이제 루시드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삼성전자와 루시드 협력 발표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볼 텐데요.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사이퍼 패턴으로 이제 저점이 나왔죠. 보시고 이런 식으로. 근데 더 닿지는 않았어요. 3,715원 정도인데 위에서 이제 반등을 준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런 이전에 이제 매물대라고 하죠. 저항받았던 구간, 지지받았던 구간, 저항받았던 구간인데 이 구간을 좀 안착한 여부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도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추세가 잘 나왔다라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런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한 번 또 받았었잖아요. 돌파했는데 다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 종목은 그래도 추세를 잠깐 깼지만 빨리 회복해서 올라가려 하는 힘이 조금 의지는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의 한 5분 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을 연결했을 때 아무래도 여러 개를 돌파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적어요. 뭐 한 5,400원 이런 데 가면은 안착 여부 보시고 이런 데서도 추가로 이제 불타기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확실하게 뭐 한 5,400원, 뭐 월요일 시장에서 5,400원 정도 안착 여부를 보시고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부터 5,200원 사이에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6,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900원 정도 잡아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에 높이 뛸 선수는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5,20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9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0월 둘째 주입니다. 자, 올해도 이제 11주 정도 남았는데요. 자, 지금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희 투자 올림픽과 함께 하시면서 올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맺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